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남자의 경제력만 보고 결혼하는 게 나쁜 건가요? 라는 불라 글을 영상을 올렸던 영상의 댓글 리뷰입니다. 통계 자료로만 보더라도 지금 여성분들이 남자 능력을 많이 따져요. 지금 이제 첫 번째 보고 있는 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인데, 미혼 남성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 41.4%가 경제적 문제를 첫 번째로 꼽았고, 낮은 소득 10.9, 주택 마련 비용 8.3, 결혼 생활 비용 7.9 이렇게 꼽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경제력을 문제를 삼은 거죠. 하지만 여성들은 뭐라고 답을 했냐? 상대 남성의 조건을 예를 들었습니다. 남편 능력. 아니 걸스컨디 애니싱이라면서요. 본인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같이 하면 안 되나요?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2019년도에 나왔던 미혼 인구 관련 결혼 관련 태도 보고서인데, 이것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여성은 배우자 조건, 경제력이 중요하다. 92.7%가 이렇게 답변했어요. 반면 남자는 53%에 불과했습니다. 엄청난 차이죠. 92.7이면 거의 모두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참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대한민국이 양질의 일자리가 넘치면 관계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자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 대한민국의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저출산 아닙니까? 아마 가장 큰 문제를 꼽으라고 하면 아마 저출산을 지금 많이 꼽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혼인을 증가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혼인을 증가시키려고 하면 여성분들이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배우자의 조건 중요하다, 경제력이 중요하다. 상대 남성의 조건, 이걸 따진다고 한다면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를 남자들 쪽으로 더 몰아줘야 돼요. 그래야 혼인이 늘어나고 저출산이 해결이 됩니다. 그렇다고 남자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를 덜 뽑으라는 이야기는 저는 아닙니다. 여성 할당제를 없애라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여성 할당제를 실시함으로써 기업에다가 강제를 하거든요.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에 대해서 기업에게 채용의 자유를 주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상향혼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건 본능입니다. 본능. 그거를 저는 부정하는 건 아닌데, 국가적 차원에서 본다면 어쩔 수 없어요.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확실히 역할 분담을 시켜버렸잖아요. 정치권이나 그리고 경제단체들이 그렇게 분리를 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학교 출산율이 1.2대를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뭐 지금 올해 분위기로 가면 0.72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내년쯤이면 0.6대에 들어간다는 건데, 이러면 진짜 나라가 없어집니다. 네. 그리고 뭐 이민을 많이 받는다 그러는데, 지금 제가 이거는 안 가져왔는데, 최근에 베트남 같은 경우도 선호하는 일하러 가는 국가들에서 우리나라가 원래 상위권이었는데 지금 일본보다도 떨어졌대요. 그래서 한 10위권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건 다음에 제가 자료 보여드리겠고, 우리나라가 이민으로 그렇게 메리트 있는 국가 아니에요.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리고 댓글을 보면 원인은 잘 잡아놓고 대책은 의도적으로 자신들 입맛에 맞게 비틀어놨네. 남자 경제력이 원인인 걸 알면 남자 소득을 늘려줘야지라고 하셨습니다.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대한민국 여성들은 욕심이 많아요. 일본 여성들은 일본 남성들한테 양보를 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극단이에요. 달라도 너무 달라. 대한민국의 여성들, 특히 2030들의 지금 여성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자료가 전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는데 못 보신 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한테 보고한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비공개 자료였어요. 근데 이게 언론에 유출이 되어가지고 그때 여성단체들이 성명서를 내고 그랬던 내용입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면 20대 여성은 민주화 이후에 개인주의와 페미니즘 등의 가치로 무장한 새로운 집단 이기주의 감성의 진보 집단으로 급부상했다. 반면 20대 남성은 경제적 생존권과 심리주의를 우선시하며 정치적 유동성이 강한 실용주의 집단으로 변화했다는 거죠. 집단 이기주의의 진보 집단.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땐 그래요. 이제 민주당 쪽에서 딱 이 상황에서 보면, 원래 이제 진보 성향이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성 편향적으로 하는 게 쉬워요. 상대적으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실용주의 집단이라고 했죠.
실용주의 집단이라는 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당을 찍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힘을 찍을 수 있는 가변적인 집단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치권 입장에서 보면 더군다나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여성 친화적이었으니까 이쪽으로 계속적으로 갔던 거예요. 이들이 뭐 집단 이기주의고 나발이고 이걸 떠나서 본인들한테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게 표로 유리하니까 이런 보고서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민주당은 이렇게 간 겁니다. 제가 웬만하면 정치 이야기는 좀 자제하려고는 합니다만은 이거는 잘못된 방향으로 간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간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또 다른 분 댓글을 보면 또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남자의 경제력이 낮다. 혼인율 떨어지는 건 남자 탓. 남자의 경제력이 높다. 남녀 차별. 이게 그거잖아요. 양면성이잖아요. 아니, 남자의 경제력이 높으면 뭐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유리천장 외치면서 또 결혼할 때 보면은 남자의 경제력이 좋아야 된다. 이게 무슨 남녀 평등이고 양성 평등입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페미니즘이 우리 비페 나올 때 그 비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극단적 지금 이기주의예요. 하나만 해야지.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남녀가 어느 정도 양질의 일자리를 비슷하게 많이 가져가면 여성들도 유럽권처럼 미국처럼 동질혼이 높아야 돼요.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끼리 결혼이.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질혼 지수가 한국은행 자료를 보더라도 주요 국가 중에서 꼴찌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국가의 차원이라면 이거는 대한민국 여성들이 동질혼으로 바뀌면 지금 이런 거를 끌고 갈 수 있죠. 이런 상태를. 그런데 대한민국 여성들은 그거를 선택을 안 했어요. 안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국가적 차원에서 더 이상 여성들한테 여성 할당제라든가 이런 거를 해주면 안 돼요. 그러면 대한민국 진짜 소멸해요. 뭐 이민이 뭐 해결책일까요? 유럽이 이민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운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남자들이 이런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할당제 없어라. 여성 가족부도 폐지해야 되는 거지만 여성 할당제도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를 정치권에다가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성 할당제를 없애고 기업에게 채용의 자유를 줘라. 기업이 남자가 더 일을 잘하기 때문에 남자를 더 뽑고 싶다고 하면 남자를 더 뽑게 방해하지 말라는 거죠. 왜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할당제를 하는 거예요? 여성분들이 예를 들어서 동지로만 하면 이런 이야기 잘 안 해요. 근데 안 하잖아.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학교 출산율이 전 세계 꼴찌라는 거는 이거는 이대로 계속 갔다가는 진짜 학교 출산율 0.5, 0.4, 0.3까지 가겠다니까? 0.5까지는 저 갈 것 같아, 확실히. 0.5는 갑니다. 0.5만 가도 국가는 소멸이에요. 진짜 정치권에 보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여성의 상향호는 본능입니다. 마치 남자가 딸딸이 치는 것, 못 꽂는 것 정도의 본능으로 여성도 상향혼을 못 멈춥니다. 그래서 여성이 상향혼을 바라는 건 역대 최악의 여성 세대여서가 아닙니다. 저랑은 조금 생각이 다른 거예요. 다만 여성의 사회 진출이 남성보다 쉬워지면서 여성의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외국을 봐도 여성과 남성의 경제력이 동일하면 결혼이 잘 안 됩니다. 요거는 맞긴 맞는데 우리나라는 심하다는 거죠. 정도의 차이에 있어서. 그래서 소득 동질혼 지수가 우리나라가 주요 국가 중에서 꼴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거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보장되는 선진국일수록 결혼이 줄어듭니다. 일단 사회과학적으로는 이렇고 이러면 결론은 나왔죠. 국가적으로 혼인율을 올리고 싶다면 여성 우대를 싸그리 없애면 결혼율이 올라가고 출산율이 올라갑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여성 우대 정책은 한 큐에 없애버리고 지금까지 여성 우대를 받아서 사회에 진출한 여성을 다 환수한다면 결혼은 당연히 올라가고 출산율은 1.5까지는 그냥 찍습니다. 이건 제 오랜 여친인 왼손을 걸고 내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1.0까지는 금방 회복한다고 봐요. 1.5까지는 모르더라도 일본을 보더라도 1.2는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여성 우대 정책을 다 없애버리면 돼요. 그리고 이미 했던 것도 다 없애버리는 거죠. 결혼한 여성은 봐주고 결혼 안 한 여성은 그냥 환수해버리는 거죠. 뭐 국방도 안 했는데 그런 거 말라 배려해 주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거 해결할 생각 없어요. 정치권은 해결할 생각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지금 이런저런 해결책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보고 있으면 헛다리 짚고 있어. 헛다리 짚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출산 현상, 학교 출산율이 반등은 당분간 힘들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저는 내려갈 거라고 보고 물론 어느 정도 한계치에 가면
행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일단 반등은 당분간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내려갈지 정말 궁금해요.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이거를 그래도 한 0.5, 0.4에서는 멈추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대한민국이 워낙 어메이징한 국가다 보니까 진짜 0.3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한 0.5는 갈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서. 자, 그리고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남자 경제력을 보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1. 상향혼을 하고도 남자 능력 이상의 돈을 쓰려고 합니다. 2. 남자 돈을 쓰면서 남자를 인정 안 합니다. 당연시하고 이게 문제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이 부분도 맞죠. 상향혼을 했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혼율이 엄청 높아요. 이게 정확한 통계 자료는 안 나오는데 지금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1등이래요. 전 세계적으로도 상위권이고 아시아에서는 1등이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이혼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한 30에서 40 정도 사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시거든요. 엄청나게 이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 여성과 결혼하면 존중, 배려, 감사를 못 받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받았던 2030 미혼 남성들 같은 경우는 한국 여성과 결혼할 메리트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하지 않겠다. 국제 결혼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사실 국가가 알고 있어요. 아까 보고서 보셨잖아요. 알고 있어요. 이거 제가 볼 때 문정부에서 있었던 보고서고 지금 윤 정부도 저는 모르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거의 방치하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제가 볼 때 직무유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욕들어 먹더라도 해야 돼요. 왜? 지금 이대로 갔다가는 진짜 학계 출산율 0.5대 들어가고 0.4 들어가면 진짜 우리나라는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 이민으로 해결 안 됩니다. 그렇게 쉽게. 그래도 이민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최소한 그래도 한 1.0 정도는 유지를 한 상태에서 가야지 그거 안 된 상태에서는 정말 답이 없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력만 보는 건 나쁜 게 아니지만 경제력에 의지만 하기만 하고 서로에게 있어서 해야 할 도리를 다하지 않으니까 문제인 것입니다. 경제력만 보고 연애하거나 결혼해서 그 돈만을 칼취하려고만 하고 내조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거나 심하면 서로에 대한 예의도 없고 외도까지 하니까 비난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맥락이죠. 위에 분이랑. 다음 댓글에 보겠습니다. 결혼은 확실한 사랑이 있어야만 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돈은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기본이거든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요즘 결정사 영상들을 제가 좀 보거든요. 거기 나오시는 분들 거 이야기 들어보면 사랑 이야기가 없어. 죄다 조건 이야기야. 조건 이야기고 심지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손잡을 수 있을 정도만 아니면 뭐 뽀뽀할 수 있을 정도만 돼도 조건이 좋다라면 만나라고 이렇게 조언해줘요. 손잡을 수 있을 정도만 뽀뽀할 수 있을 정도만 되더라도 조건이 좋으면 만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말 세다. 그 정도면 거의 사랑의 감정은 안 느끼고 조건만 보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정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렇게 조언해줘요. 막 영상 보시면 그런 내용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개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같은 경우는 돈만 보고 결혼하려고 하는 거고. 근데 이런 여성들은 제가 볼 때 이런 느낌이 들면 바로 손절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결혼해서 살다 보면 여성들 같은 경우는 뭐 좋아질 수도 있겠지. 정들 수 있겠지. 여성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하는 거거든요. 경제력을 일단 보고. 근데 그거 안 될 가능성이 높죠.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게 결국은 안 되다 보니까 잭스리스 1위가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다음 댓글을 보겠습니다. 경제력을 보고 결혼한 거면 매매혼이 맞습니다. 하대를 넙죽 받아먹고 아몰랑 안 해줘 거리는 거는 개역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조건을 중시해서 그래요. 일본도 조건을 중시했을 때는 잭스리스가 계속 올라갔어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일본이 30% 초반대였어요. 그게 44%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다가 지금은 30%대로 다시 내려왔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걸로는 2012년도가 30%대였고 조금 이제 돌파를 했고 2018년도 자료가 36% 나왔고요. 2022년도 자료가 잭스리스가 40%가 나왔어요. 상승 추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누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가장 높았을 때가 44였는데 우리나라는 이거 돌파할 것 같아요. 그만큼 배우자랑 잭스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조건을 중시하니까. 그런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건 또 뭐냐면 우리나라 인구를 감안했을 때 숙박업은 엄청나게 많아요. 3400개입니다. 그리고
업소당 객실수가 30개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의 그 객실수가 90만 개예요. 분명히 잭스는 전 세계 1위로 안 하는데 숙박업은 또 되게 많아.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건 배우 자랑 안 하지만 딴 사람들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예,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